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대구 경북 전 지역에 일주일 넘게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입추가 기다리고 있지만 폭염은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습한 폭염은 건강에 더 큰 해를 끼친다고 하는데요. 고령층이 많은 농촌 지역이나 건설 산업 현장뿐 아니라 택배, 환경 미화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일터에서 쉴 권리와 지자체 폭염 대책은 어떤지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짚어봅니다. 8월 3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박나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군위휴게소 153km 지점부터 157km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해 갓길에서 확인 중입니다. 일대 지나신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 내륙지선 양방향으로 성서 나들목 부근에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양방향으로 팔공산 나들목에서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국제보상로 중앙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 방향 1차로 도로공사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하시고요.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팔달교 상단에서 만평내거리 좌회전 차량 신호 3번 받고 지납니다.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쪽으로 차간 거리 좁혀 이동 중입니다. 달구벌대로 용산내거리에서 감삼내거리 양방향 원활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최고 36도에서 37도로 매우 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오후 한때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9.3도, 습도는 68%입니다. 지금까지 박나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보죠. 예, 있어야 할 철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대거 발견되면서 이른바 무량판 구조 공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대구시는 무량판 구조로 공사 중인 대구시내 아파트 공사장 14곳에 대해 오늘부터 2주 동안 구조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요 위험 징후 발견 시 정밀 점검, 안전 진단 등 신속한 후속 조치도 예고했는데요. 이미 준공이 이루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염두에 두고 무량판 구조 적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오래전부터 쓰인 공법은 아니죠. 예, 아파트는 보통 기둥 없이 벽을 통해서 천장을 받치는 벽식 공법이 일반적이고요. 층수가 높은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에는 기둥을 세우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예전에는 이 기둥을 세운 이후에 기둥과 수직 방향으로 천장과 접하는 보 구조물을 두는 경우가 주로 쓰였다면 10년쯤 전부터는 보 없이 기둥이 바로 천장을 지지해주는 무량판 구조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무량판 구조는 보가 들어설 공간만큼 층고를 낮출 수 있어서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은 대신 시공 난이도가 높은 게 특징입니다. 제대로 시공만 이루어지면 장점이 많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 천장이 무너져 내릴 위험성이 있어서요. 설계와 시공 과정 전반에 높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LH가 시행을 맡은 단지들만 정부가 조사를 했을 때도 부실이 꽤 나왔잖아요. 민간이 시행한 현장은 어떨지 예측이 좀 있습니까? 예, 무량판 공법으로 시행된 LH 아파트 91곳에 대한 긴급 점검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LH 아파트들은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 구조를 썼고 이 주차장 위로는 주거동이 없는 형태여서 하중이 제한적이었는데요. 네. 이 민간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거동에까지 무량판 구조를 쓴 곳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또 공기업인 LH가 주도하는 사업보다 민간에서는 수익 극대화나 비용 절감 동기가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부실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네, 이 모든 게 기후에 그치길 바라고요. 다음 소식은요. 예, 말씀드렸듯 아파트 시공 품질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죠. 이 가운데 2달쯤 전부터 입주가 시작된 대구 한 신축 아파트에서 2곳에 걸쳐 아파트 외벽으로 철근이 노출돼 입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철근이 드러난 곳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2개 동 약 7층 높이 측면부인데요.
시공사가 노출된 철근을 잘라내고 콘크리트 피복층을 복원하는 보수 작업을 시행했지만 흔적이 아직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이거 신축 아파트인데 입주자들은 굉장히 황당하고 걱정도 크겠습니다. 예, 시공사에서는 노출된 철근은 시공 편의상 임시로 설치하는 부분인데 추후에 제거하거나 다른 철근과 묶어두는 작업을 빠뜨린 것 같다. 안전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다만 입주민들은 시공사 의견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입주 중인 아파트 외벽에 철근이 노출되는 게 흔한 일도 아니고 네. 발코니 바깥 국기 계양대 설치 과정에서는 콘크리트층이 부서져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다는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시공 품질 또 더 넓게는 건설사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겠습니다. 예, 이 아파트는 재건축 조합 또 일반 분양자 등이 협의해서 선정한 구조 설계사를 통해서 안정성 확인 작업이 이달부터 진행될 예정이고요. 수성구청도 공사 관계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죠. 예, 어제 대구시가 지난 3월 20대 응급환자 사망 사건 후속 조치로 응급환자 이송 효율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제 119 구급대가 전화로 의료기관에 수용을 문의했던 현장 이송 단계는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초응급 중증 환자, 중증 응급 환자, 경증 환자 등 정도를 구분해서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초응급 중증 환자는 지난 7월부터 적용된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선정하는 방식 그대로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고 의료기관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증 응급 환자는 최대 2곳이 응급의료센터에 문의를 먼저 한 뒤 두 곳 모두 곤란하다면 네. 대구의 6개 응급의료센터로 환자의 증상을 동시에 전송하는 다중이송 전원협진망을 가동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센터가 직권으로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병원 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합니다. 네, 지난번 대책을 좀 더 세밀하게 가다듬은 것 같습니다. 예, 대구시는 또 응급실 과밀화 해소 대책도 내놨는데요. 2026년까지 대구의료원을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격상시키고 역할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소아응급의료의 대응력도 강화하는데요. 내년까지 대구의료원에 달빛 어린이 병원을 새로 만들고 응급실 소아 전문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24시간 소아 응급진료 지원 사업도 실시합니다. 네, 소식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전해주시겠어요? 예, 지난 4월 대구 한 호텔에서 발생한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호텔 시설관리 책임자 2명을 입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사고 당시 호텔 예식장으로 통하는 비상계단 난간 사이로 2살 난 아이가 추락해서 사망했는데요. 계단 난간 살대 간격이 일부 성인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서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들과 독립신문을 제작하고 있는 조이수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대구 청년들로서 저희를 완전히 대변해주는 메신저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대구라는 지역을 주무대로 하면서도 외부 압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언론, 저희가 그거를 만들면 어떨까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함께하는 멤버들은 총 6명으로 미술을 전공한 친구들이랑 언론을 전공한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창간호에서는 일단 큰 주제로 대구 주민이면서 각자의 약자성을 가지는 사람들을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대구 의료 공백, 대구 보육 공백에 대한 것, 대연동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하는 문제가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라서 관련해서 좀 심층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저희가 신문을 홍보하는 여러 SNS 계정이 있는데 최근 홍준표 시장의 초상화가 적법한 절차 없이 대구미술관에 갑자기 전시되는 것에 대한 글이 많이 공유가 되기도 하고 조회수도 많이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저희의 성장에 좀 밑거름이 크게 되어준 글이라서 제일 애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2023년 대구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어요. 7월에 창간을 하고 12월까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발행을 하고 마무리될 예정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잘 된다면 2024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일단 아트 프로젝트이자 독립신문의 성격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소외받는 사람들을 좀 더 나은 메일을 만들 수 있다면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지자체와 산업 현장의 폭염 대책들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폭염 위기 경보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거든요. 이게 어떤 수준에서 내려지는 건가요? 네, 이 심각 단계가 체감 온도 35도 이상이 사흘 이상 지속될 때 이 발령이 됩니다. 올해 5월 15일부터 이 폭염특보 운영 기준이 좀 바뀌었는데 네. 이 기온과 습도를 고려하는 체감 온도를 기반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느끼시겠지만 특히 올여름이 기온도 높지만 습도가 높아서 이 체감 온도가 더 네. 높은 상황인데 현재 기상청의 180개 특보 지역 가운데 170곳 이상이 체감 온도 35도 이상인데 네. 이 4년 만에 폭염 경보 심각 단계가 이 발령된 겁니다. 이게 뭐 매년 더운 것 같아요. 제 느낌이. 맞습니다. 네, 더 더워지는 것 같은데 폭염의 온열 질환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지금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20명을 넘고 있는데 이 같은 기간에 7명 정도였거든요. 이게 3배 이상 늘어난 그러니까 거라고. 작년에는 7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7명 네. 정도였는데 이게 한 3배 정도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특히 이제 경북이 이제 지역별로 보면 가장 많은데 지금 현재까지 한 9명, 10명 정도로 확인이 되거든요. 자세한 건 확인이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 추정치는 그렇습니다. 매년 덥다, 더 더워진다 한다는데 뭐 이렇게 수치로 얘기를 하니까 더 무섭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는 가장 더운 곳 하면 우리 지역 대구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아까 180개 특보지역 가운데 170곳 이상이 네. 체감 기온이 35도 이상이라 한 것처럼 전국 다 폭염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대책을 실행하라고 지자체에 주문을 했는데 뭐 지역의 폭염 대책이 뭐 작년에 비해서 아니면 재작년에 비해서 좀 차별화되거나 강화된 게 있나요? 네, 뭐 대구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소방본부가 함께 온열 환자를 긴급 구조하는 데 좀 필요한 이 첨단 장비를 갖춘 119 폭염 구급대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119 그러면 우리가 뭐 불이 나거나 아니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떠올리시는데 이 여름에는 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들에 대한 이 구급 대책도 같이 운영을 합니다. 이 대구시가 9월 30일까지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네. 지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온열 질환자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효과도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수성구청은 거주 환경이 좀 열악한 노인이나 장애인, 이 조성가정 등 200가구에 10만 원의 냉방비를 또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민들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서 이 진행을 했는데 일단 그 비용 때문에 이 냉방기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고자 하는 이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노인 분들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대구 곳곳에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많이들 찾으시나요? 일단 뭐 무더위 쉼터가 대구에 한 1,200여 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경로당 등 노인 시설이 60% 정도 되면서 가장 많고요. 금융기관이 18%, 주민센터가 12% 등의 순이라고 하는데 경로당의 경우에는 냉방비 지원을 12만 5천 원으로 이번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원제로 운영되거나 아파트 안에 좀 위치해 있는데 이게 네. 좀 단점이 있는 게 외부인이 좀 이용하기 어렵다 이런 아파트 지적이 안에 있으면 좀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제가 올해 쪽방 거주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근데 쪽방 거주하시는 분들도 경로당에 가면 좋잖아요. 네. 사실 낮 시간대. 네네. 근데 경로당에 못 간다고 하시는데 이유가 이제 그 경로당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제 눈치를 좀 보기 때문에 못 가시는 그런 경우가 좀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위에 피하려는 노인 쪽방 거주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 분들이 지하철역이나 버스로 좀 몰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런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전문가들은 이 무더위 쉼터가 노인들의 폭염 대책으로 효과가 있는 건 맞지만 인식과 접근성 개선이 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효성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은 현재는 없는 상황이군요. 지금 또 경북 지역의 온열 질환자가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우리 지역 고려했을 때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 농촌에서는 무더위 쉼터라고 할 만한 곳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건설 현장의 오개 작업의 경우에는 이 35도 이상의 체감 온도가 있으면 오개 작업 중지 명령을 또 내리기도 하는데 농촌
이 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마치 이 개인의 선택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때문에 이 경상북도가 이 재난도우미를 통해서 낮 동안 장시간 이 작업을 하는 것을 좀 감시하는 예찰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방 차량을 활용해서 사이렌을 울려 사전에 좀 계도하고 예방 순찰과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알리는 이 마을 방송도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경북 지역 농촌이 좀 넓고 그쵸.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런 활동들이 이 단기간 집중해서라도 조금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이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경북도 얘기를 들어보면 폭염 대책 전담팀도 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달 30일까지고요. 모더의 쉼터 5천여 개를 정하고 살수체 차도 좀 운영을 하는데 이 폭염 저감 시설인 이제 그늘막이나 뭐 통합 쉼터 등을 또 설치를 해서 네. 그걸 하기 위해서 폭염 대책 재난안전 특별 교부세 한 11억 7천만 원 정도를 이제 22개 시군에 조기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 전시적인 턱상 행정이 아닌 폭염 대응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지금 일단은 강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각별히 좀 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재난 도움이라든가 현장 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좀 실효성이 있기를 기대해 봐야 되겠고요. 이 폭염 3대 취약계층에 우리 이제 논밭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계시지만 공사장 같은 야외 근로자들도 있거든요. 건설 산업 현장의 폭염 대책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거 매년 나오는 것이긴 한데요. 네. 이 대구노동청이 8월까지 이 폭염 특별 대응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 현장과 제조업체 등을 방문해서 이 냉방과 노동자 건강 장애는 없는지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네. 이 건설 산업 현장의 경우에는 수시로 이 그늘막이나 냉방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건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이 보냉 장구를 지급하느냐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폭염 상황에서 작업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이 사업주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는데 이게 명확한 규정이 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야 뭐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서 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이 작업 중지권을 좀 부여하는 것이 좀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실제 사례가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이게 외국계 대형마트죠. 대형마트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20대 청년이 온열 질환으로 이게 좀 숨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날 청년이 20kg가 넘는 이제 카트 수십 대를 좀 끌면서 4만 3천 보를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게 뭐 코스트코 가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엄청 넓어서. 넓잖아요. 네. 그 주차장에서 또 덥고 습한 그런 환경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사망 원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일단은 나왔는데 네. 이게 폐색전증이 마라톤 선수라든가 철인 3종 경기를 뛰는 선수가 이제 가끔 숨질 때 나오는 사망 원인이라고 해요. 그래요. 그만큼 힘든 상황에서 일을 했다는 거죠. 어제 이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마트 본사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측의 사과와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를 했는데 이 사고가 난 지 4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측은 뭐 유감 표명이나 사과에 이제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폭염에 따른 열사병도 이 직업성 질병으로 일단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사망자가 나오거나 1년 동안 열사병 환자가 3명 이상 나온 사업장은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작업 중지를 폭염 시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이 법안 개정안이 논의가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이 여야가 이걸 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개정안 처리 여부는 또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권고 수준이 아니라 약간 강제하는 방향성으로 가야지만 네. 대비가 제대로 될 것 같은데요. 폭염 속에서 일하다가 쓰러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주의 인식과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쿠팡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쿠팡 물류센터 노조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8월 1일에 하루 파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쿠팡의 경우에는 지금 이전에 문제가 되면서 에어컨 설치가 휴게실에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 휴게 공간이 제대로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2020년 10월이었죠. 이게 뭐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네. 이 70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이제 숨진 20대 노동자 곧 장덕준 씨. 당시에 이제 그 3개월간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이 58시간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해 이제 7곡 지역의 여름 하루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인 날이 35일 정도로 이렇게 계속 더운 날씨였던 거였거든요. 네. 사고 이후에 좀 이런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냐 보면 이게 좀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폭염 재난 속에서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와 감시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정리해 볼까요? 네, 이 폭염과 산사태는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이 이 대피 명령을 문자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나가서 대피하도록 해야 되는 것처럼 이 폭염 대책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폭염을 예방하는 데는 우리끼리의 어떤 좀 따뜻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한마디로 폭염 앞에 인간은 누구나 취약하다. 시선을 좀 따스하게 갖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달서구에서 돈의 흐름과 경제 개념을 알려주는 특별한 놀이터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윤가영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죠. 어서 네, 오세요.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달서구 와룡시장에서 열린 청소년 경제 놀이터를 다녀왔는데요. 한 손에는 장바구니와 지갑을, 또 다른 손에는 메모장을 든 초등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전문 경제 선생님과 함께 놀이를 통한 공부를 하고 또 마지막 수업으로 장보기 체험을 한 건데요. 현장 소리와 함께 담당자에게 경제 놀이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5,000원짜리의 60%는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3,000원 이상 쓰면 거슬러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 집에서 뭔가 해먹는다. 그럼 해먹을 때 필요한 식재료를 일단 사고 남은 돈으로 여러분들 사고 싶은 거 사면 됩니다. 오늘 계획을 먼저 쓸 거고요. 먼저 계획하고 한 번에 여기 영수증 칸이 있어요. 한 가게에서 쓴 거 한 장에다가 쓰면 됩니다. 여기 돌아와서 다시 내가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반성해 볼 거예요. 알겠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활동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승훈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경제의 흐름을 알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 등 경제에 이해하는 바람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보드게임이라든지 경제시장, 돈의 흐름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비 습관이라든지 저축하는 방법 이런 걸 조금 알면 어른이 돼서라도 좋은 습관이 조금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주식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 기업들의 흐름 이런 것도 읽는 능력을 좀 기를 수 있게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 볼 예정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는 경제 개념을 놀이를 통해 쉽게 배운다고 해서 경제 놀이터군요. 네, 맞습니다. 경제활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물물 교환 게임과 창업 모의 활동을 통해 돈의 흐름과 습관을 길러주는 건데요. 이렇게 초등학생 때부터 형성된 돈과 관련된 습관은 추후 미래의 경제활동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교육 강사들도 만나봤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대구지역경제교육센터 보조 강사로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경제에 대해 관심이 좀 많은 것 같고 실제로 나눈 것들이 다 실질적으로 경제 상황을 반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제교육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시기에 경제교육을 하지 않고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임의로 이런 정보를 습득하다 보면 잘못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 경제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경제관념 형성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경제교육센터 강사 전현진입니다. 생활 속 경제 개념은 정말 경제 생활에 같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직접 용돈을 받아서 그걸 남더라도 직접 저축해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모자라면 왜 모자랐는지 반성해보고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2학년 친구들은 아예 2만 원에서 1,000원이 빠지면 19,000원이 된다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화폐 교육 이런 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초등학교 조금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저는 그 학년이 제일 창의적이라고 생각해서 미래의 내 꿈이랑 연결시켜서 돈 버는 방법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직업을 내가 가져야겠다 이런 거 해보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창업 같은 거 활동해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사실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중학교로 올라가면 경제 개념을 실제로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수요, 공급 이런 개념을 여기 시장에서 같이 살펴보면서 직접 교과서 개념과 생활이랑 연결시키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릴 때부터 이런 체계적인 경제 교육을 받게 되면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네, 그렇죠. 이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이런 재미있는 놀이로 쉽게 경제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참여한 초등학생들도 만나봤습니다. 대구 한솔초등학교 4학년 5반 김누리입니다. 보드게임하면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게 재밌었어요. 돈을 알뜰하게 써서 장을 잘 보는 거예요. 제철일 과일 같은 거를 사면 좋아요. 한 달에 12,000원이에요. 저축도 하고 필요할 때 써요. 돈을 조금 절약하게 됐어요. 일단 지갑에 먼저 넣어놓고 한 달이 지나면 남으면 통장에 넣을 거예요. 많이 절약하면서 만약 용돈을 받으면 한 5,000원 정도만 남겨놓고 통장에 넣어놓고 싶어요. 저는 대구 한솔초등학교 6학년 김규리입니다. 저는 제일 처음 시간엔 보드게임하고 두 번째 시간은 가게 같은 걸 만들면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았고요. 세 번째 시간엔 돈을 어떻게 저축하는지 그 방법을 알았어요. 오늘은 직접 시장에 가서 둘러보면서 장보기를 해요. 저는 학용품 같은 걸 사려고 했어요. 앞으로는 과소비를 좀 막고 싶어요. 한 달에 12,000원이어서 일주일에 3,000원 정도 받고 있어요. 저는 한 번에 모아가지고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쓰거나 학용품 사는 데 써요. 수업을 받고 나서 왠지 살 때 필요한 거를 까먹고 못 살 때가 있었는데 이번엔 안 그럴 것 같아요. 경제 놀이터 저에게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활동이 있으면 또 하고 싶어요. 네, 청소년들의 경제교육은 인성과 예절교육 못지않게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윤광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8월 3일 아침의 광장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